신탁 설계와 활용, 고령화와 세대 통합 관리에 대해서 신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곱째 시간으로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신탁 활용을 통한 금융소외 방지 노후 자산 관리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신탁을 통한 고령화, 특히 세대 통합 관리에 대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부모의 그 삶, 그리고 나의 삶, 그리고 손자녀의 삶들을 연관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기는데요. 어떠한 부모의 치매 대비라든지 성년 후견, 그리고 상속 절차 준비, 상속을 받는 것, 유산을 정리하는 것, 본인의 치매 대비 상속,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증여하고 교육 자금을 주는 것들이 얽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 설계의 예를 몇 가지 보면요. 1인 가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평상시에 교류도 잘 안 하던 조카들에게 자신이 소중하게 땀 흘려 모은 재산이 모두 넘어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물론 서로가 관계가 좋아서 주는 것에 동의한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었던 대학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설계도 가능하고요. 또 치매가 내가 걸렸다면 혹시라도 최근에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자녀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방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당신의 자산을 가지고 치매에 대비해서 치매 기간에는 안전하게 관리를 받고 그 이후에 사랑하는 배우자나 딸과 아들에게 자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탁 활용 사례에 대해서 신탁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묻는 것, 그리고 본인의 그 노후에 돌봄에 대한 케어 비용을 남기면서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상속을 줄 수 있는 방법. 특히나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 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돼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을 수 있는 수탁자에게 맡겨서 주로 후견이라고 하는데요. 그 금융기관이 후견이 돼서 수탁자가 돼서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부분,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등등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을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고인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 특히 사랑하는 손자에게 주게 되면 교육 자금으로 쓰게 되면 돈의 선순환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을 통해서 어떠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러한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뭐 먼 후일의 이야기라고 느낄 수 있고 뭐 신탁을 얘기하면 굉장한 부자들의 얘기니까 많은 사람이 이야기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의 가진 자산 규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선순환시키는 곳에 그러한 곳에 세제적인 혜택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나은행의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사회에 어떻게 실탁을 설정함으로써 생전에는 유양비 생활비로 쓰시고요. 사망하면 남은 재산을 기부하고 물론 상속인에게 일부 재산을 줌으로써 이 사회가 더 따뜻한 사회가 되고 당신의 그 유산이 남는 그런 기부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후견제도 지원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혁 체결부터 변경 해지가 가정재판소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후견인조차도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인출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즉, 그래서 후견제도라는 것과 함께 신탁을 결합해서 관리를 객관성 있게 또 투명성 있게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성인 후견인의 선임 비중을 보면은요, 주로 제3자들이 하는데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시민 후견인이 약 77%를, 친족은 23%에 그치고 있고요. 이러한 성년 후견을 개시하는 원인을 보면 치매가 63%로 가장 높고 지적장애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신탁이라는 것은 일단은 변호사 선생님들의 유언장, 특히 최근에는 뭐 현실적인 부분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유언장과 관련된 분쟁들, 이런 것을 해결하는 쪽에
아무래도 비즈니스 기회나 그 수요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자기 결정권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법만으로 부족한 부분들, 특히 자산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결정권과 관련된 것들은 금융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금융제도 속에 담아둠으로써, 즉 신탁에 담아둠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게 뜻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은 시니어들이 세상에 남겨줄 이 거대한 유산, 이것들이 다시 기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조금 더 따뜻하고 밝은 세상으로 가게 되고 시니어들은 마치 당신들의 살아온 삶의 흔적을 따뜻한 온기로 남기는 그러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신탁이라는 것은 바로 유언장을 스스로 쓸 수 있는 것 다음에 그리고 이 돈과 관련된 것들의 중간에 물론 수수료라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직 신탁에 대해서 같이 배워가는 과정인데요.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을 함께 댓글이나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프로젝트로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